저희 시잘데기에서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에서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신 분인데요. 나은 선생님께서 꼭 첫 게스트로 모셔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나의 욕망이라면은 식탐밖에 없는데, 밖에서는 한 끼를 사 먹는다면 최대한 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 커피는 또 맛있게 먹고 싶고, 한번 하나밖에 그냥 관심이 안 가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제가 학원을 했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요일, 일요일에 요즘 능력 있는 분들, 제 나이, 제 친구들도 전 다 능력 있어서 애들 권사도 잘하고 막 가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누구도 내 노는 것 방해하면 안 되고 내 쉬는 거 방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서 감기도 주로 금요일에 걸렸습니다. 이 로즈마리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마시면 제일 맛있을까요? 그냥 따라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네. 로즈마리 잎차를 이거 영업비밀이라서 누설을 합니다. 이거 비밀이라서 이거 누설을 안 하는데, 보통 허브차 하면 허브 잎을 말렸었습니다. 근데 허브 잎을 왜 꼭 말려서 쓰지? 그거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려서 쓰죠. 근데 로즈마리라는 차는 우리가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로즈마리 잎을 그대로 한번 차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로즈마리의 필요성을 내가 내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래서 로즈마리 차를 그대로 잎을 따서 그대로 차를 우렸는데 향이 너무 말린 잎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시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여기다 커피를 좀 섞어볼까 해서 했는데 커피랑 그 로즈마리 잎차의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우리 딸애가 이거 판매해도 괜찮겠다 이래서 만든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밀이라면은 보통은 말린 잎차를 주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잎을 그대로 땄었습니다. 따서 차에 우려서 커피 같은 경우는 보통 커피에도 뭐 가능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일반적으로 이제 에스프레소에서 추출할 때 처음 내리는 에스프레소가 가장 부드러우면서 가장 진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 단맛이 납니다. 물론 이가 로스팅도 단맛이 나게 로스팅을 해야 되지만 단맛이 나는 커피가 앞에 추출되고 뒤로 갈수록 카페인이 나오고 쓴맛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묽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드럽고 굉장히 진한 맛을 묽게 희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저희 로즈마리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그 앞부분만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진한 단계입니다. 커피나 차는 가장 진한 단계일 때 가장 부드럽습니다. 우리 시중 음료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맛인데, 우리가 보통 진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말하는 맛들은 강한 맛들입니다. 이를테면 김치가 오래돼서 묵은지가 돼서 진할 뿐인데 배춧잎 사기 하나 먹으면서 우리는 되게 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갓 담근 김치 같은 겉절이는 그 한 줄기 가지고 진하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밀도가 높은 거, 커피 알갱이가 많은 게 진짜 진한 건데 묵은 김치처럼 된 상태는 절대로 진한 게 아니고 배추잎이 많은 게 아니고 한쪽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서 흔히 마시는 베이커리에서 마시는 커피는 강하고 묽은 커피입니다. 거기에는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 쓴맛이 쌉싸름한 맛하고도 비슷하게 통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먹으면은 이게 기름기 있는 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쌉싸름한 맛을 기름기 있는 지방질이 있는 것을 필요로 느끼게 본능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 부드럽게 하면은 여기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 단맛은 저희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먹어도 괜찮아요. 포만감이 있습니다. 원리는 커피도 콩이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먹는 개념으로 이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포만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위가 안 좋다든지 이럴 때 선생님이 커피 드시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거는 쌉싸름한 단계, 그 단계에는 위에 막 자극을 줍니다.
근데 얘는 자극을 주지 않고 빈속에 먹어도 얘는 쏙쓰림이 없어요. 그래서 음. 편안하면서 포만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커피 알갱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중에서 마시는 커피는 알갱이는 적으면서 물은 많죠. 그래서 카페인 때문에 속을 긁습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먹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게에는 베이커리류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커피 먹을 때는 이 정도 먹을 때까지는 빵을 드시지 마시라 해요. 그리고 여기 먹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맛이 다 다릅니다. 진하게 추출을 하면은 맛이 다 다르게 되는데 여기가 가장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진한 맛이고 아래로 갈수록 일반적인 맛이 되고 커피가 알갱이가 많다고 했는데 많은 알갱이들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빠른 속도로 우러납니다. 차가 우러나듯이. 그래서 우러나서 밑에 가면 되게 밀도가 높아져요. 이럴 때 되면 쌉싸름한 맛도 우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빵이랑 드시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마실 때는 위에 부담감도 없고 카페인도 적고 그리고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먹고 요 정도는 안 먹습니다. 대비해서 여기가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이 기분 깨기 싫어서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또 이것도 맛있습니다. 왜? 제일 맛있는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먹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또 치사하게는 이렇게 따라가지고 윗물 딱 먹고 안 먹고 한참 있습니다. 그러면 향은 가벼워서 위로 뜨기 때문에 향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향맛도 조금 먹습니다. 물론 처음 마시는 향이랑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향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맛있는 것만 조금 먹고 내뒀다가 이거는 나중에 그냥 먹습니다. 숭늉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커피를 저는 집에서 늘 먹거든요. 매장에서 만들다 보면 남는 커피가 많이 생깁니다. 손님들한테는 가장 향을 담아드리기 때문에 물질이 저한테 남는데 그런 커피 저는 숭늉처럼 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본능적으로 뭐가 땡기냐면 빵이 땡깁니다. 그래서 빵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다만 나이가 있으니까 뭐 호밀빵, 뭐 발효빵 이런 걸로 채우는데 저 같은 나이대 사람들은 커피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커피도 부담이 되지만 또 빵도 이제 칼로리가 부담이 되고 하면 댁에서 핸드드립 내려 드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많이 내리지 마시고 원두를 많이 써서 조금만 내려서 요거는 내거딱 적여놓고 그 다음 계속 내려서 나머지는 건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들여서 뭐 빵하고 드시든지 카페인도 흡수도 되는 분들 드시고 나는 요 앞에 내린 거를 그대로 드시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주 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잔에 따라서 뜨거운 물 많이 넣어서 아주 맑은 차처럼 즐기시면 커피를 최상위로 고급스럽게 즐기시는 거라거든요. 처음 커피 입문 초기에는 나는 게이샤 먹어봤고 뭐 먹어봤고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티로 고급스럽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음식을 가장 고급스럽게 먹는 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가 커피라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면은 다 맛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커피라고 하는 거는 주로 향을 좋게 한다는 것 뿐이지 그 향은 또 향대로 즐기고 저 같은 경우는 웰빙 쪽 그리고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적게 먹으면서 뭔가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울 수 없을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맛을 만들었습니다. 토란 씨님 기존의 아메리카노랑 비교했을 때 로즈마리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한 잔의 커피에 이런 커피에 대한 철학, 어떤 마음, 사랑 이런 게 담겨져 있는지 사실 이게 너무나도 되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늘상 마시던 커피의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마시잖아요. 커피잔이 참 예쁘다 하면서 마셨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느낌이 사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해서 뭐 로즈마리 티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그냥 뭔가 되게 향긋한 차를 마신다는 느낌이거든요. 한 모금 드시면 부드럽다 이런 반응하고
아, 연하다. 이런 반응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로 시중에서 커피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연하다고 느끼고, 부드럽다 느끼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주부님들이나 미각이 조금 음식을 좀 드시는 분, 커피를 아주 고급스럽게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모금 딱 드시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막 웃음이 나요. 그냥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커피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커피나 모든 음료 이런 애들은 차처럼 마실 때 가장 부드러우면서 가장 진하고 제 기준에 가장 고급스럽게 음식을 드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주문하셨던 그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음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밀크티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드시는데 얘가 우리가 시중에 느끼는 홍차 향 이게 막 강하지가 않아요. 은은해요. 되게 부드럽고. 우유에 홍차 향을 살짝 섞은 우유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쪽인데 거기에는 우유도 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쓰는 우유가 서울우유인데 이게 서울우유는 시중 카페에서 잘 안 씁니다. 그게 가격대도 일단 부담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서울우유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우유를 뚫고 나서 홍차향을 강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의 단맛을 찾으려고 지금 서울우유를 썼는데 보통 시중의 우유는 굉장히 묽은 우유를 씁니다. 이제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바리스타용 우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우유를 먹어보면 저지방 우유 같습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실 거예요. 거기다 어떤 가를 넣으면 확 튀어 올라옵니다. 커피를 넣으면. 그러면 커피 맛도 확 튀고 그 홍차 향도 확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와 내가 이제 1,000원을 지불하고 2,000원을 가져가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저희 음료에서 살리고자 하는 게 재료가 가진 향입니다. 커피가 가진 단향, 홍차가 가진 단향을 우려냅니다. 그래서 홍차가 가진 단향을 우려내는데 여기 사용된 티가 저보고 네가 먹기 위해서 그만큼 홍차를 넣어서 우려라 하면 난 간이 떨려서 못 우립니다. 그만큼 차를 많이 써서 아주 짧은 시간 우려냅니다. 우려냈을 때 그 홍차의 단맛이 납니다. 얘도 똑같이 길게 추출 않고 짧게 추출을 해버립니다. 추출 내릴 때 조금 내렸다가 훅 꺼버려요. 그것처럼 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짜이티 라떼라든지 하면 홍차를 넣고 냄비에 끓이잖아요. 그거랑은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아주 홍차를 많이 써서 짧은 시간 우리면은 홍차의 단맛이 나요. 그 단맛과 우유 단맛을 결합시키고 부모님 맛이 어떤가요? 저는 진짜 시중 입맛에 잔뜩 길들여져 있었다가 네. 딱 먹었을 때 처음에 진짜 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 부드럽다 이렇게 바꾸고 시작은 주로 오기였습니다. 에스프레소 사용법을 한번 알고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래서 1대1로 머신 다루는 거하고 에스프레소 메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소꿉놀이도 좋아했던 게 물건 파는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집안적 환경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관심이 많았는데 이거 물건 파는 그 커피를 팔아보는 행위를 해보고 싶다 이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게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그냥 갖다 그게 거절을 안 당하고 수용됐더라면 대구에서 아줌마가 하는 그저 그런 카페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40대다 보니까 모든 곳에서 나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40대라는 이유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이 헤드헌터의 서처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지인이 헤드헌터고 그분을 도와서 이제 전문 직군을 이제 직업을 찾고 그분하고 인터뷰 1차 인터뷰하고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로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이직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게 굉장히 열린 마인드가 됐어요. 그러면서 가게를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게를 차린다면 나만의 맛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포장에서 쫙 진열하고 모든 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모든 것을 다르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때 했을 때 시중에 없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때는 본능적으로 내 맛을 아는 손님 입소문을 안 탄 단계니까
그러려면 내가 내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신감은 그냥 자신감 가지면 사기꾼이고 내 맛에 대한 내 나름의 이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해야지 내 스스로 도취되어야지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인정받아야 장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메리카노 연다는 거야. 나는 핸드드립인 줄 알고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자국 같은 경우는 온갖 커피 전국의 커피집 다 다녔겠죠. 그래서 그런 분이 제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핸드드립 아니었냐. 난 그런 얘기를 했지. 이게 사장님은 이게 취미인 것 같다는 거야. 이거 왜 이게 취미야? 나 생계야. 이 매출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하고 했는데 그때도 생계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취미처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내 맛이 손님한테 어우러지기 때문에 녹여지고 하기 때문에 내 온 시간 24시간 생을 다 넣어서 했죠. 근데 결국은 그게 매출하고는 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매출하고 연결이. 이렇게 커피에 대한 어떤 애정과 철학과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종 한솔동 이 공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직업분이 여기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철학도 있긴 하지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맛을 좀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뭉클하게 느껴져요. 사장님에게 손님이란 무엇인가 묻고 싶어요. 손님은 저를 촉촉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가게에는 다시 재방문율이 높은 가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어마어마하게 폭넓은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좋아해 주셨고 입소문 내주셨다는 것은 제가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감사한 마음은 매일 오는 손님들한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참 하고 싶을 정도. 시인님 속보 전해주시죠. 네, 시인 속보입니다. 오늘 6.25 국군의 날인데요. 호국 영령들 이분들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내가,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무한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실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성 조심하세요. 시인님 속보 감사합니다. 일본의 좋은 점이 1인 가게가 계속 왕성하게 이제 살아나는 거니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좋다고 생각해요. 1인 가게의 특징은 뭐냐면 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맛을 구현할 수 있고 우리가 시중의 음식들을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 성격이 급해집니다. 내가 빨리 내한테 빨리 와야 되는데 왜 내한테 빨리 차량이 안 느껴지는 거야? 막 이렇게 조급. 사장님에게 있어서 커피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굉장히 행복하고 행복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행복한 맛을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통해서 행복한 맛을 구현했고 어느 날 내가 된장찌개집을 할지도 모른다면 된장찌개의 행복한 단맛을 제가 또 구현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